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있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예측부터 여러 전문가 분석 영상까지 이걸 바탕으로 2025년 소비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 옴니보아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 개념이 도대체 뭐고 또 이게 여러분의 소비 생활이나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자, 옴니보어. 이게 원래는 잡식성 동물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요즘 소비 트렌드에서는 정말 재밌게 쓰이고 있어요. 뭐랄까, 딱 정해진 틀 없이 이것저것 경계를 그냥 확 넘내들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사람들. 네, 이걸 말하는 거죠. 이 단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좀 보면요. 원래 생물학적인 잡식성에서 시작해서 사회학에서는 저 사람은 문화적으로 취향이 참 다양하네? 이런 의미로 쓰이다가 이제 소비 영역에서는 그 의미가 더 넓어진 거죠. 뭐 나이나 성별, 소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존의 분류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오직 자신의 가치랑 취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소비하는 사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꽤 자산이 있는 50대 분인데 꼭 무슨 비싼 취미만 즐기는 게 아니라 다이소 쇼핑을 즐긴다거나 아하, 네네. 아니면 귀여운 캐릭터 인형 같은 걸 가방에 달고 다니는 모습? 이런 거요. 언뜻 봐서는 그 사람의 배경을 전혀 진짜 짐작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취향 독특하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기존 마케팅에서 정말 기본이었던 세그멘트, 그러니까 연령, 성별, 소득, 지역 이걸로 사람들을 딱딱 나누던 방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자료 중 하나에서도 언급됐는데 요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만 가봐도요. 와, 3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예, 예전처럼 뭐 몇 살 엄마 이런 식의 집단적인 특성보다는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바로 이 현상을 옴니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와,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옴니보어적인 모습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여러 자료에서 재밌는 사례들을 좀 봤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뭐 남성복, 여성복 경계가 희미해진 젠더리스 패션 이런 거요. 이게 확산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13살 초등학생이 유행시킨 마라탕 후루후루 챌린지처럼 세대를 막 넘나드는 트렌드. 아, 맞아요. 마라탕 후루룩. 네. 심지어 10대들이 엔티에이징 화장품을 찾는 현상까지요. 아, 그리고 소득 수준이랑 상관없이 명품이랑 비슷한 가치를 주는데 가격은 합리적인 제품, 그런 걸 찾는 듀프 소비도 있었고요. 이거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그 사례들이 바로 옴니보어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들이죠. 이건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요. 소비자들이 더 이상 어떤 브랜드 이름값이라던가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별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 대신에 개인적인 만족감, 또 합리성,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느냐,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아하. 특히 그 듀프 소비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싼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네. 듀프가 두플리케이트, 그러니까 복제품이나 유사품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딱 찾아내는 그 정보력, 그리고 그 현명함 자체가 뭐랄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게 흥미로운 거죠. 오, 단순히 싸서 사는 게 아니라 찾는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런 옴니보어 소비자들은 또 온라인에서 리뷰 엄청 꼼꼼히 보고 앱으로 가격 비교 다 하고 오프라인 매장 가서 직접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채널을 아주 자유자재로 넘나들어요. 아, 옴니 채널이군요. 네, 그 환경을 아주 능숙하게 활용하죠. 자신한테 최적화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디지털 세계랑 현실 세계를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는 겁니다. 와, 진짜 듣고 보니 엄청난 변화네요. 그런데 이 옴니보어가 왜 2025년 트렌드를 얘기할 때 그렇게 중요하게 심지어 첫 번째 키워드로까지 꼽혔을까요? 그냥 단순히 마케팅이 좀 어려워졌다.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타겟 마케팅 힘들어졌네? 이 차원을 넘어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소비자를 예측 가능한 어떤 집단으로 딱 묶기가 어려워졌다는 건 기업들이 소비자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근본적으로요. 네, 옴니보어 현상은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이 시대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만족을 찾아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히 그냥 똑똑한 소비를 넘어서는 걸 수도 있어요. 개인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사회적인 흐름이라던가 혹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소비를 통해서 표현하려는 욕구 같은 거요. 이게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도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옴니버아 소비자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예측이 잘 안 되고 경계를 막 넘나드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네. 이 변화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게 앞으로 시장과 소비자를 읽는 데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이나 성별, 소득 같은 이런 전통적인 잣대가 소비 행동을 설명하는 힘을 점점 잃어간다면요. 앞으로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옴니버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신호나 패턴에 주목해야 할까요? 겉보기에는 정말 제각각 달라 보이는 이들의 소비 선택들 속에 어쩌면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그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